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 종가가 2,429포인트였는데요. 종가 기준 닷새째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도 1% 오르면서 670선을 회복했고요. 어제 67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전히 코스피가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잠시 뒤 두 분의 전문가 종목 추천 이뤄질 겁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점검하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포트에 담겨있는 GS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남은 종목들도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림산업이나 한진칼은 매수가 대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월 29일에 주셨던 삼성 SDS부터 7월 12일에 포스코까지 지금 수익률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담겨있는 세아베스틸은 7%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7월 10일에 주셨던 경방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매수가 대비 1% 정도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예, 7월 13일에 주셨던 흥국화재부터 또 가장 최근에 주신 7월 19일 일진다이아까지 지금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일진다이아는 어제 주셨죠? 지금 신규 편입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엊그제 주신 7월 18일의 종목 코스모 신소재가 매수가 대비 12%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신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다시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7월 10일날 추천드렸던 종목 경방입니다. 종목 코드 000050. 자,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 대비 현재 한 1.2% 정도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 중인 경방 공장에서 일괄 생산 체계가 구축이 되면 아마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감이 되는 종목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해외 사업이 가속화로 상승 여러 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을 80%에서 90% 축소 후 나머지 10%에서 20%는 지속 홀딩하는 전략 항상 똑같습니다. 반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7월 13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흥국화재 종목 코드 00054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1.1% 정도 수익 실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주들 또한 줄줄이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흥국화재 또한 실적 기대감으로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종목 또한 매수가 1차 목표가가 도달될 때까지 물량을 갖고 가시고 1차 목표가가 도달됐을 때 80%에서 90% 축소 후 나머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잠시 뒤에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잡아주십시오. 예,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은 선물이죠. 선물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 트레이딩, 하루하루 매매는 그때 방향에 맞서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만 추세로는 살아있다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S&P 500도 또한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코스피 또한 선물, 항생지수 추세는 항상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종목 보유하신 분들 안전벨트 확실히 매시고 갖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지수 오늘 횡보 상방입니다.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6,664가 지지가 됐을 때 상방 매수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생지수.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6,664가 혹시 깨지면 26,588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어저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죠. 저희 시청자분들과 우리 같이 방송 듣는 분들은 거의 풀배팅으로 5일 매수 상방으로 보고 맞았습니다. 추세로 매매하실 분들은 반드시 추세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유가 오늘도 횡보 상방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수로는 47.07이 지지될 때 상방.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7.07이 깨지면 46.72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 국제유가를 매매하실 분들은 매도보다는 매수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은 오늘은 횡보로 보겠습니다. 위에서는 1243.6이 저항이 될 때 여기서는 매도 하방. 자, 밑에서는 1235.4 여기는 지지선, 여기서는 상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 오늘 상방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수로는 1.15405가 지지가 될 때 상방.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5405가 깨지면 1.15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입니다. S&P 500 오늘도 상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수로는 2467.50이 지지가 돼서 상방. 여기가 혹시나 깨지면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61.2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과 해외 선물은 데이 트레이딩도 중요하고 어쨌든 방향성을 보고 시장의 방향을 보고 매매를 해주시면 큰 손실 없이 누적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코스피 또 국내 선물 지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겠고요. 필사 종목 공개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피와 선물 우리나라 것도 상방 매수로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2423.57이 지지가 됐을 때 지속 상방입니다. 자,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단디 묶고 가주시기 바라고요. 자,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2423.57이 깨지면 2420.79 부근에서 물량을 편입해서 물량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선물 옵션 매매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옵션은 콜 옵션 매수, 풋은 풋 옵션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9.45가 지지가 될 때 상방. 혹시나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319.45가 깨지면 318.7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도보다는 매수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 4조 시푸드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코드 014710. 자, 이 종목은 참치, 어획에서부터 유통 및 수출 판매 등 수산물 가공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자, 최근 매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원가 부담 완화로 수익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용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축소가 되면 당연히 수익은 증가되겠죠. 자, 이 종목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8,500원이고요. 손절가는
500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절은 매매시장에 있어서 당연하고 기본입니다. 손실이 났다고 움츠러들거나 손절이 나갔다고 힘들어하신 분들 매매시장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담대하게 밀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께서는 추천주에 대해서 책임지고 리뷰 의견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필살 종목은 사조 시푸드였습니다.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신 대표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입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갈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 닥터 최동기.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에 두 전문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유안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출중 2부 시간 함께 할 거고요.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하고 갈 텐데요. 전일 많이 올랐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의견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어제 주가가 6% 가까이 급등을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머닉 IPS나 SFA 등 반도체주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몰렸었죠.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최동기 이사께 들어볼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이제 급등을 했었죠. 사실 보면은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 회사는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쪽에 부품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도 우리나라 업체를 일단 꺾기 위해서 굉장히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됐든 중국이 됐든 설비 투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OLED 관련주들, 주성 엔진 이런 부품주들이라는 어떤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어제 급락세 나왔던 종목 하나 볼 텐데요.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은 또 전문가들의 추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주가가 13%나 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3, 2, 1. 예, 이번에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금호 타이어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고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이렇게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문상준 팀장님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금호타이어 매각의 지지부진한 점이나 그리고 어제 발표된 압수수색 그런 소식인데 네. 일단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 브랜드 어울림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건설주입니다. 어제 뭐 잠실 재건축 비리 문제로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것을 좀 자세히 보니까 금호산업 그 직원이 중견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금품을 받는 네. 혐의를 통해서 일단은 회사 전체가 아닌 특정 부서와 직원에 한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큰 쟁점은 이게 그 개인의 문제로 종결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가장 크게 보일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지금 좀 전망을 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일단은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워낙 계속 좋습니다. 지난해 신규 수주가 1.6조 원으로 이게 금호산업 2016년 매출액보다 큰 규모인데 올해의 경우는 상반기에 이미 확보한 수주가 1.4조 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2주 전인 7일에 14,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었는데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개인의 문제로 종결이 된다면은 오히려 좀 하락한 이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주가가 좀 과도했다라는 평가이신 것 같고요. 반면에 최동기 이사께서는 금호산업 부정적인 의견이세요? 네, 일단은 뭐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건 뭔가 이제 정황을 포착해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어제도 보면 이 적폐청산 이제 신정부 들어가지고 그런 걸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볼 때는 언론에 아마 보도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주가가 좀 상승보다는 일단은 뭐 크게 급락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하방으로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호 산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좀 엇갈렸습니다. 참고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이 어제 3% 이상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신주 인수권부사채 BW 청약을 성황리에 마쳤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리네요. 최동 기사님. 예, 사실 뭐 BW 발행한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시설 투자라든가 그다음 기존에 이제 전환사채의 어떤 상한을 위해서 이제 발행하는 건데요. 그래도 뭐 어째 경쟁률 자체가 500원 모집에 약 1.8대 1, 900원에 몰려서 일단은 성황리에 일단 맞췄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건데 사실 보면은 요새 그 오성에 뭐 식약처도 이전을 했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바이오라든가 제약회사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성의 에이프로젠의 자회사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거기서 지금 공장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 에이프로젠도 이러한 것 설비 투자를 계속 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게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저는 연결된다가 보면서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에이프로젠 제약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볼까요? 문상준 팀장.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신주 인수권 부사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당연히 자금이 이주익이 될 거고 재무 상황이 긍정적으로 좀 개선이 되긴 할 텐데 몇 년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역시도 매출액은 대략 한 9% 소폭 증가하기도 했었었는데 당기순이익은 23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 한 종목 또 볼까요? 아이리버인데요. 전일점 상한가 이후로 어제도 15%나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슈가 있죠.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모두 굿이시고요. 최동 기사님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SK텔레콤하고 그다음에 SM이 일단은 공동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들의 어떤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워낙 이러한 대기업들이 일단은 참여하는 이러한 현재 어떤 M&A는 아니지만 지분 취득으로 봐서는 결국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좋게 보고 계속 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매출이나 영업에 연결돼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7월 2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1위 삼성전자의 주가는 소폭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08% 정도 하락한 253만 3천 원에서 지금 시초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그래도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SK 하이닉스가 0.4% 오르고 있고 포스코 역시 0.6% 강세입니다. 자, 최근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한 포스코가 오늘도 역시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죠. 0.6% 상승 32만 원 선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한국전력은 1.4% 상승한 4만 3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삼성물산이나 현대모비스, KB금융, 신한지주까지 오늘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LG화학이 3% 이상 오르는 것도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 좀 살펴볼까요?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으로 경신했던 코스피가 오늘도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장중 고가가 2,432였고요. 지금 그 고가를 뚫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0.2% 상승한 2,434포인트로 사상 최고가 장중에 지금 내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오름세 출발인데요. 0.33% 상승한 673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움직임입니다. 1위 셀트리온이 1% 이상 강한 모습으로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가 강세였는데요. 오늘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걸까요? 셀트리온은 어제 4% 급등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2위 메디톡스도 0.3%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로엔이 0.5% 오름 87,000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인데요. 대체로 분위기 좋습니다. 휴젤 어제 2.4% 올랐었고요. 오늘도 1% 더 오르면서 50만 원대 지금 거래가 형성되어 있고 바이로메드나 신라젠 역시 지금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먼저 봐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하고 계실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FA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종목을 추천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중국의 GVO, 고비전옥스, 구원 라인의 증착기 입찰에서 탈락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1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원래 주가가 급락에 의한 급락이 있으면은 반등이 오는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반등보다도 이러한 입찰에 대한 효과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일단 반영되는 그러한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우리 주성 엔진은 이런 말씀드렸지만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신공장 투자 시기와 규모에 따른 어떤 실적이 업사이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자회사 SFA 반도체와 SN이 실적 정상화 국면에 일단 진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실적치를 하향 조정에서 불구하고 일단은 저는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 매수가 37,000원 드렸는데 지금 목표가가 41,000원인데 거의 오늘 오르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금호석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금호석유 자체는 원료가 이제 부타디안이고 그다음에 제품 자체는 합성 고무인데 사실 보면 이제 원료가하고 제품가하고 그다음에 스프레드 이 회사는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원료가가 오르면 또 제품가에 또 반영을 시키고 그래서 이런 어떤 스프레드 전략을 해가지고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자체가 좀 안 좋은 거로 나와가지고 이제 급락을 했는데 결국엔 이제 소폭 지금 반등 바닥에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지금까지 어떤 악재라든가는 이제 악재는 뭐냐면은 이제 합성 고무 가격 그러니까는 완제품에 대한 어떤 가격 하락이 이제 예상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부타되는 어떤 원료가의 어떤 스프레드 전략으로 인해서 충분히 커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고무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어떤 회복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금호석유는 일단은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목표가 매수가는 75,000원 이하, 그다음에 목표가는 8만원, 일단은 손절가는 6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편입한 종목인데요. 일단 보면 가스공사에 대한 어떤 의견은 이제 반반으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전력 정책이 일단은 탈원전에 대한 결국은 어떤 화력이란가 아니면은 석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이제 가스를 위한 LNG에 대한 어떤 발전이 계속 어떻게 대체 에너지로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스공사에 대한 어떤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우리 새로운 정책을 발표가 됐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일단 한국가스공사의 일단은 어떤 실적에 분명히 연결이 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올해나 결국 내년 초에는 결국에는 산업용 어떤 전기요금이 좀 인상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용 가스는 계속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NG의 어떤 세제 인하는 어떤 반사이 그 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판매량 증가,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오늘도 유가가 올랐지만 일단은 아마 50불 정도로만 유가가 유지된다 하면은 이러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 지금 49,000원대 성공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휴캠스가 되겠습니다. 휴캠스는 일단 전방 제품은 TDI,
MDI 가격이 이제 고점 대비 이제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우려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가격 자체도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고점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제품 자체는 수급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걱정이 없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회사는 이제 온실가스, 우리 후성, 유니슨, 휴캠스 자체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떤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선도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탄소 배출권 때는 어떤 판매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독일 바스프 공장이 어떤 신규 플랜트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떤 그거에 대한 반사익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다의 원료인 DNT에 일단은 독점 생산하는 회사로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유가가 하반기에 지금 IT나 반도체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업종 중에서 일단 우리가 이러한 원유라든가 화학 이런 업종도 아마 하나의 대안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휴캠스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한샘인데요. 이것도 제가 새로 가져온 종목인데 사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지금 2, 4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일단은 우리 LG 하우시스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지금 아파트 입지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분명히 하반기에는 회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제 연휴라든가 조기 대선 등으로 해서 영업일수 감소, 그 다음에 집계획 효과의 부진, 그 다음에 리하우스 출점이 감소를 해서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올해 계속 신규 출점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지 물량이라든가 이사 건수 증가, 그 다음에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 수요 증가를 해서 점진적으로 B2C 채널 성장을 통해서 아마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에 오픈한 대구점이 어떤 롤매드를 삼아서 이에 어떤 대구점 자체가 좀 실적이 좋으면은 지속적으로 리오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8월 달에는 중국 상해에서 직매장 오픈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일단은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서 한샘을 제가 추천 종목으로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예, SFA부터 한샘까지 최동기 이사님의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영우 DSP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영우 DSP는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이고 그중에서도 OLED를 검사하는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죠. 국내나 이제 중국의 주요 협력 업체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의 주요 협력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는 주문 제작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 따라서 대량 양산 체제가 적합하지 않아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영우 DSP는 이 분야에서 확고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한 주간 하락세 후 소폭 반등으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매력적인 매수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OLED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부족해서 실적 대비 주가가 아직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난 2년간 큰 폭의 실적 상승과 더불어 올해 역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 대비 이익 저하 부분 역시 하반기 개선 여지가 보이며 특히나 올해 국내와 중국의 대규모 OLED 투자가 이미 진행되고 실적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은 지난해 이미 9조 8천억 원을 투자했었는데 올해 역시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사상 최대 OLED 설비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매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LG 하우시스입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인테리어 자재 등의 건축 자재와 표면 소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인데 크게 2가지 요인에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거의 29.3%나 증가한 무려 38만여 가구입니다. 이게 19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이제 전망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국내 최대 건축자재 업체인 LG 하우시스가 이 LG 하우시스에서도 이제 매출의 65%를 창호 바닥재 판매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는 지난달 20일부터 연면적 3,000m 제곱 이상 업무 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총량제라는 게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여러 자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LG 하우시스의 경우에는 일반 유리보다 2배가량 비싼 로이 유리라는 이런 제품이 주목됩니다. 일반 유리보다 에너지 소비를 40%가량 줄인다고 이제 하는데, 가격이 비싼데 이제 수요는 증가하는 만큼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판매 증대로 인한 실적 상승이 예상되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호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한섬입니다. 세 번째죠. 한섬입니다. 시스템 그리고 타임으로 대표되는 고급 브랜드 7개를 운영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계열의 패션 의류 업체인데요. 글로벌 스파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로 의류 업체들의 매출 성장이 지난 5년간 굉장히 둔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쪽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 그로 인해 한섬은 실적 반등을 이루어냈는데, 그중에 가장 주목할 점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를 했었었고, 그리고 3월부터 실적이 반영된 SK 네트워크스, 이쪽의 패션 사업부 인수인데요. 이쪽은 타미리거, DKNI 등의 수입 브랜드도 6가지 종류가 보유하고 있고, 오브제 등 6개의 국내 브랜드 또한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같이 운영하게 되면서, 일단 인수 발표 당시에는 브랜드 노후화랑 그리고 중국 부분 부진, 그리고 재고 관련 비용 문제 등의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됐었었는데,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이제 곧 발표된 2분기 예상 전망치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SK 패션 사업부 단독으로 좀 보자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411억 원, 그리고 2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기존의 한섬 별도 실적의 부진을 좀 상쇄하면서 전사 이익 증익에 좀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섬 별도 실적을 좀 언급을 드리자면 외형 성장률이 전년도와 1분기 대비 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5월 초 연휴 그리고 기상 악화로 백화점 판매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6월에는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하반기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올해 한섬은 대략 한 10% 정도의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신규 브랜드도 매출 규모를 확대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네 번째는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증권시장 호황에 따라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언급드리는 메리츠 종금증권의 경우 업종 내 최고 수준의 자본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연초 대비 증권주 전반적으로 적게는 30%, 많게는 70%가량 상승했으며 하락한 종목은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증권주 자체가 좋은데, 그중 이 메리츠 종금증권도 역시 연초 대비 대략 45%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연초에 설정된 ELS 등이 이제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호조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메리츠 종금증권의 경우는 종합금융투자사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2014년 IM 투자증권 인수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유상증자, 그리고 올해는 메리츠 캐피탈 인수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근에 RCPS 발행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이제 시행했는데, 최대한 7천억 원 정도의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준선인 3조 원을 돌파하면서 그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 금융 여력 확대 그리고 추가 발생 대출에 대해서도 현재와 유사한 수익성 확보하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수가 자체는 5,000원 미만 정도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5,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한광통신입니다. 네. 제가 최초로 언급드리는 종목인데, 많이 들어보시진 않으셨을 텐데, 이제 광케이블과 광섬유를 주요 제품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 업체예요. 그 중에 이제 광케이블의 매출은 이쪽이 대략 88%로 당연히 예상하시다시피 SK, KT, LG 이런 3대 통신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내수 집중하고 있는 영업이고, 광섬유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기준 전일 대비 15%가량 상승하는 수치를 보여서 3,615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일 특징주로 꼽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인데,
저는 이거를 전부터 이제 지켜보면서 사실 이틀 전 종가 수준이 3,000원 수준으로 이제 기준을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었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어제 굉장한 상승을 보여가지고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목표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 요인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 어제 대폭 상승의 주요 요인은 국내 최초로 의료용 광섬유 프로브 이런 것을 이제 상용화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 제품이 이제 광섬유를 인체 내부 장기에 직접 삽입해서 암세포를 표적 치료하는 방법인 광역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제4의 암치료법으로 곽광받고 있기도 한데 이것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췌장암 치료에 특화되어 있는데 기존 이 의료용 광섬유 프로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대략 290억 원 이 정도로 달한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해당 수요를 그대로 이 대한광통식에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어제 15%라는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차치하더라도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33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80%가량 증가했었었고 매출액도 323억 원 정도로 40%가량 늘었기 때문에 당기순이 흑자 전환에서 30억 원 여러 가지 이런 실적이 기존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었었는데 이 의료용 광섬유 프로브 상용화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호주에 날개를 달았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실적 상승이라든지 주가 상승에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남은 종목은 또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먼저 볼 종목은요. 예, 최동기 이사님께 이지바이오를 드리겠습니다. 190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6,350원에 25% 비중이 있으십니다. 저희 지금 봐드릴게요. 네, 이지바이오 보시면은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사료 회사인데 이분은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은 지금 후행 스팬 자체가 지금 21선을 이제 뚫는 모습인데요. 제 차트를 보면 이제는 21선 자체가 현재 6,786원. 그 다음에 이제 후행 스팬이 6,820원으로 일단 21선을 뚫고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수급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이 우리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오르려면 지금 볼륨 전문대 상단이 보면은 6,950원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올라가지고 6,950원을 뚫으면은 진짜 7,000원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오르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진다면은 지금 보면 21선이 약 한 6,700원, 20원대, 그 다음에 61선이 6,670원대니까 그때까지를 어떤 보유선으로 잡으시고서 거기까지 밀리면 그때 이익을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볼벤의 상단을 뚫으면은 크게 올라갈 종목이니까 양쪽을 다 같이 보면서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또 문자 받을 텐데요. 하나투어 문의하신 분 계시네요. 3849님께서 하나투어를 93,900원에 15%를 들고 계십니다. 문상준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하나투어가 이제 최근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 한 82,600원 정도. 네. 근데 굉장히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승이 좀 기대됐었었는데. 전문가들의 추천도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근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제 면세점 실적 개선으로 높아진 컨센서스 대비 일시적인 좀 적자폭 확대라든지 그리고 중국인 관련 관광객 회복이 좀 지연되면서 예상보다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일단 3분기 들어서면서 면세 사업의 영업 축소로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2분기 기준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한 18% 증가된 수치를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손실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20-30%가량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이것이 다시 좀 저 금액으로 반등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손절 수치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시 가져가시면서 다시 원금 회복을 기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투어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신성 델타테크 보겠습니다. 0482님께서 신성 델타테크를 3,6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최동 기사님.
결론은 매수가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뭐 신성 델타 테크는 아시다시피 뭐 휴대폰의 어떤 OL이나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지금 시총 자체가 시총이 얼마냐면은 약간 잠깐만요. 한 707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회사는 자본 총계 자체가 1,00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도 지금 작년 12월이라든가 뭐 3월 이렇게 보면은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지금 우상향으로 바닥에서 오르고 어제도 이제 일부 뭐 한 2.8%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종목에 자체에서 일단은 뭐 외국인이라든가 어떤 그 뭡니까? 투신이라든가 어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상황을 봐서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니까 이번에 아마 수익을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셨어요. 신성 델타테크 봐드렸고요. 저희 종목 하나 또 보겠습니다. LG화학을 29만 원에 매수하신 분 8344님이시고요. 비중은 30%, 목표가 정해달라고 하시네요. 문상준 팀장님. 네, 일단은 LG화학 자체가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10% 이상의 이익 실현을 하셨는데, 사실 뭐 LG화학의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뭐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미 뭐 많이 이익 실현이 된 만큼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지금 이익 보신 거에서 한 대략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로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면서 한 35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좀 유지를 하신다라면, 지금 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받쳐주고 있으니까 좀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더 보유하실 그런 좀 수치 자체는 뭐 직접 잘 판단을 하시고, 저는 이제 절반에서 한 30% 정도 추천을 드리는데, 그 정도 보시면서 좀 더 이익 실현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 결정은 시청자분께서 하시는 거겠죠. LG화학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만나볼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오늘은 지금 최근에 뭐 이렇게 유가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SOL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L 같은 경우에 그 2분기 매출액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 정도 매출은 증가했지만은 영업이익은 한 57%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런지 마진이 그 축소되고, 그다음에 재고 평가 손실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그 전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악화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영업이익이라는 이런 부분이 최근에 증권사들에서 내놓은 그 컨센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수치를 좀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큰 악재로 반영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반 매수세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틀에서 좀 괜찮아 보이고요. 3분기를 좀 봤을 때는 정유업황이 좀 다시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좀 하방 경직성이 좀 형성이 되면서 정제 마진도 좀 강보합 국면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이 그 정제 가동률이 한 94% 정도 이제 좀 상회를 하고 있는데, 미국 그 원유 재고가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좀 가솔린 수요에 대해서 좀 이런 수요들이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뭐 국제유가도 한 45에서 50달러, 뭐 배럴당 50달러 정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쪽에서 좀 호재로성으로 봐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분기에 대한 그 3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크게 좀 봐야 될 게 2018년도 3월 달에 그 공장 증설이 있습니다. 초대형 화학 공장을 증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고도화 설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SOL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투자 의견으로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 배당을 좀 적극적으로 배당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또한 충분히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SOL은 지금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얼마나 보세요? 우선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한 1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우리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거나 이랬을 때는 한 9만 3천 원 밑에서는 좀 손절을 해야 하고 좀 더 지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2,436까지 오르면서 장중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정유화학,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S-오일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오신 남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이번에 6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다 이제 유명한 기업이죠. 사실 보면 뭐 삼성그룹의 바이오 의약품 일단은 생산 전문 기업인데 사실은 이제 삼성 바이오패스에서 어떤 개발한 종목을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일단은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은 2020년에 세계 최고의 CMO 기업으로 해서 이제 목표를 하고 해서 계속 설비를 계속 증설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3공장 일단 증설 작업이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목표는 2018년에는 일단은 세계 최대 연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8.2만 리터인데 2018년 내년에는 일단은 36.2만 리터에서 생산량 자체가 무려 2배가 늘어나는 그런 계획을 추진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수준의 플랜트 설비해서 지금 어떤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KGMP 있고 미국도 FDA, 그 다음에 뭐 일본은 JFDA, 뭐 중국은 CFDA, 유럽은 C 인증이 이러는데 이런 어떤 인증을 계속 우리 삼성바이오스가 해서 취득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제 바이오 식물의 어떤 제품을 계속 생산함으로써 일단 수출을 그래서 이게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일단 연결되는 그런 삼성만의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뭐 1, 4분기에는 이제 잠시 흑자가 났지만 계속 이런 설비 투자 영향 때문에 분명히 실적은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주가는 일단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바닥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도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7번째는 현대 그린푸드가 되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아시겠지만 우리 단체 급식 그래서 웬만한 어떤 건물에 지하실에 식당 보면은 이제 뭐 현대 그린푸드면 LG든지 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외식이라든가 유통 리테일 종합적으로 어떤 식품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는 이제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품 안전 시스템 그 다음에 구매 시스템의 어떤 일관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일단 원가 절감에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또 우리나라 최고의 식품연구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푸드 앤 R&D 시스템을 어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 실적 자체도 일단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급식 부분의 매출이 1분기에 일단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2, 4분기부터는 일단은 계속 회복되는 그로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식자재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2분기에 연결 매출액이 2조 6천억, 전년 동기 대비 약 3%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1,150억으로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 또는 중장기 배당 여력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오늘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8번째 종목은 네오팜이 되겠습니다. 네오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새 보면은 성인 보습제 리얼베리어 어떤 인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사실 보면 이러한 어떤 제품들은 H&B 스토어, 헬스 앤 뷰티 스토어의 어떤 매출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보면은 CJ 올리브영이라든가 GS 왓슨스에 일단 입점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면은 이제 아토팜이라고 이거는 이제 영유아 아토피용 화장품으로서 일단 국내 점유율 2위죠. 1위는 이제 독일의 피지오겔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국내 점유율도 조만간에 아마 1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제로이드라든가 더마비 이러한 어떤 전문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매출에 지대한 아마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러한 아까 우리 H&B 스토어의 어떤 입점 자체가 올해는 550곳에서 2019년까지는 무려
1,500곳을 일단 늘린 계약.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9번째 종목은 제가 오늘 또 처음 가져온 종목인데 일단은 KCC가 되겠습니다. KCC는 지금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이 회사 자체는 2, 4분기에 일단은 실적이 안정권으로 나와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인 어떤 실적 회복의 예상이 되면서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는 부진한 영향은 이런 자동차라든가 조선 부분의 도료 있죠. 도료 부분의 어떤 부진에 의해서 실적이 안 좋지만 일단은 뭐 자동차는 차차하더라도 일단 조선업종 자체는 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명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보면은 이제 그 흑기사라 할까요? 보면은 전에 보면은 뭐 현대중공이라든가 뭐 삼성물산 이런 어떤 다른 그룹의 그 주식을 일단은 보유함으로써 그런 어떤 현재 보면 이 주가 자체가 지분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수요가 늘고 있는 석고보드의 어떤 생산 라인 일단 증설을 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도료라든가 일단은 조선업의 도료 이게 이제 회복이 되기만 하면은 이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 크게 큰 폭으로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목표가는 매수가는 42만 5천 원. 목표가는 47만 원, 손절가는 37만 원 일단은 오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J 오쇼핑인데요. 제가 이게 뭐 거의 한 3주 동안 계속 추천한 종목인데 최근에 보시면 뭐 5월이나 6월이나 일단은 소비 지표 자체가 굉장히 그 좋은 어떤 뭐 모습을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CJ 오쇼핑은 그 이재현 회장이 이제 구속돼서 나온 상태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획기적으로 다른 이제 뭐 방법을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광고 선전비는 조금 초기에 들어왔겠지만 이런 게 자리 잡음으로써 일단은 매출에 굉장히 그 지금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PB 상품이라든가 단독 상품을 계속 만들므로써 일단은 어떤 그 경쟁력 일단은 확보하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고객 사실 보면 화장품 이런 거는 이제 남성 고객들은 뭐 최근에 이제 인기 있었지만 그래서 펀샵을 인수함으로써 일단 20대 50대 남성을 타켓을 해서 지금 계속 영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여 개의 상품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약 회원이 40만 명인데 아마 어마어마하게 계속 회원 수가 일단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 이런 상품을 콘텐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매출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 이 회사의 어떤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한 2,360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는 지금 뭐 19만 원 요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다시 우상향으로 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CJ 오쇼핑까지 주식 닥터 최동 기사님의 모든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추천주 수익률 자랑을 좀 할 텐데요. LG 디스플레이 지난 3월 23일에 주셨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5% 정도 급락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좀 봐주시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오다가 일단 오늘 좀 맞는 거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맞았거든요. 이유는 일단 IT주들이 좀 한 박자 쉬어가려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또 거기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신규 증설 뭐 이런 것들 얘기도 있고 나올 만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나와준 상황에서 IT 업종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려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좀 조정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저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뭐 대형 IT 주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하반기까지는 IT에 대한 시각을 관심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급락 수준은 아니더라도 오늘 하락폭이 좀 나오는데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뭐 아직까지 뷰는
유지하자. 이게 2만 원대에서 지금 뭐 4만 원 근처까지 뭐 거의 쉼없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곤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은 좀 유지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3만 원대는 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해봐야 3만 5천 원, 3만 4천 원 수준 정도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반전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은 여전히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은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IT주가 한 박자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겠다라는 리뷰 들어봤습니다. 어제까지 20% 수익을 기록 중인 종목 리뷰 들어본 거고요. 오늘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제가 언급 많이 안 했던 섹터고 종목인데 SPC 삼립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이죠. 이게 보면 뭐 SPC 삼립 같은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식품 유통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그래요. 주가가 22만 원대부터 16만 원대까지 거의 안 쉬고 빠졌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빠졌다 싶을 정도로 빠졌고요. 왜 빠졌는지 살펴보면 결국에는 주가 하락이 과도하게 일어났던 이유는 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다. 근데 실적이 왜 안 좋았냐? 일단 대외적인 여건들, 특히나 뭐 원재료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더라도 너무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SPC 삼립이 하고 있는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군들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를 상쇄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뭐 제빵이라든지 제과 쪽 또는 다른 프랜차이즈 쪽에서 SPC 삼립이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괜찮은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반응들이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재료의 원재료 뭐 이런 것들도 가공해서 유통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산업군들이 SPC 삼립의 앞으로의 어떤 실적 리스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쇄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가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19만 원 20만 원 가까이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6만 원. 그러니까 많이 잡진 않았어요. 지금 수준이 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빠지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SPC 삼립이었고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상준 팀장님의 남은 5가지 종목이 있죠?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제가 말씀드린 6번째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네. 하나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신한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등 타 은행업이랑 그리고 삼성, 하나, 뭐 현대동부 이런 쪽에 보험업 등의 동반 상승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향후 전망도 좀 밝은 편인데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KEB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생명보험, 하나캐피탈 등 뭐 전반적인 금융 모든 업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2015년 9월에 외환은행과 합병을 통해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문제가 또 있었었고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 이 합병 시 악화된 실적이 개선되면서 통합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IT 통합 이후 점포도 통폐합을 했고 인력도 재배치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도를 많이 했었었고 이를 동안 확연한 수익성 제고로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는데 이게 태생적으로 굉장히 낮았어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그 약점을 좀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원가성 예금의 비중이 높은 등 다른 은행주 대비 수익성이 낮아서 ROE가 은행주 평균 대비 30-40% 정도 낮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이 됐었었는데 계속 말씀드린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충당금 비용률이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뭐 이슈를 통해서 ROE가 크게 상승해서 업종 평균 ROE나 그리고 업종 최고 은행주 ROE랑 뭐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실적 같은 부분에 있어도 곧 발표된 2분기 순이익이 5,63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거의 50%가량 증가한 전망치가 발표되었는데요. 이게 시장 기대치인 컨센서스 뭐 4,589억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었는데 그것을 크게 상회합니다.
근데 이 예상치 자체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향은 없겠지만 향후 뭐 금리 상승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7번째는 인바디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친숙한 제품인데 많이들 아시는 대로 체성분 측정기를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치료, 운동 효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원, 헬스장 그리고 검진센터 이런 데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1등이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 20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3억 원 이쪽으로 제시가 됐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그리고 1%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지난 1분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3%, 43% 감소했었어요. 그리고 1분기뿐만 아니라 그 전 분기도 계속적으로 뭐 감소하면서 했었었는데 지난 이제 4분기 만에 외형 성장을 실현하게 되는 거죠. 이 2분기 실적을 통해서 15년 말에 이제 5만 원 후반대 고점 이후로 1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에는 22,000원 선까지 이제 저점을 찍었었고 반등의 여지가 보이는 상황인데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성장은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 이제 제품명도 인바디인데 이것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해외 시장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게 미국, 일본, 중국 3개국에 진출해가지고 영위하고 있었었는데 전체 매출의 56%가 이 해외 시장에서 나왔고 올해 이제 40%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로 이제 인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에도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2분기 앞서 언급드린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에 그치면서 이익률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 해외 법인 신규 설립에 의한 그 국내 인력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인바디 밴드의 매출 부진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도 개선이 되었고 해외 시장에서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주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대한 설명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위 이런 것들의 모든 지표가 10%가량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년. 지난해 6월에 97만 5천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시가총액이 30조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시 그 사상 최고가를 다다르면서 100만 원 이상도 넘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투자 확대에 대한 과도한 비용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분기, 2분기의 영업이익이 대략 8천억 그리고 8,200억 수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한 일시적인 수익성 약화로 판단할 수 있고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포털 서비스, 메신저, 그리고 밴드 SNS 이런 주요 산업은 모두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쇼핑 사업 이쪽 견고히 성장 중입니다. 네이버페이는 간편 결제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거래 대금이 올해 6조 원대로 전망되고 있는데 앞서 투자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사업을 비롯해 쇼핑 등 성장세는 결국 이 앞선 투자를 통해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 공격적인 투자를 보여왔고 그로 인한 성장세 또한 가시적인 만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고려할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모바일 광고 시장이 2017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광고 매출은 시장 성장성의 최대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네이버 쇼핑에 입점되어 있는 상품을 노출하는 쇼핑 검색 광고 이것을 도입해서 광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13% 정도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가도 아주 매력적인 매수가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4만 원, 손절가는 77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째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마스크팩 전문 업체죠. 화장품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제이준 코스메틱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반 동안 대략 20%가량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역시나 가장 큰 요인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인데 특히 그 2분기 동안 과도한 할인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정치적인 화해 무드가 있을 때마다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중국 시장을 노크를 하면서 그 영향도가 굉장히 큰데 지난해 매출의 80%가량이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현재 주가가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실적은 불안감과 다르게 차고차고 쌓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년 대비 9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 예상치 또한 2,500여 원 정도로 그 성장한 전년 대비에도 300%가량의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데 연간 2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마스크백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인 상황이고 기존 온라인 판매에 이어서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확대로 지속 성장을 기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8천 원을 1차 목표로 9천 원, 만 원까지도 충분하다고 예상이 되니 비슷한 의견을 가신 분이시라면 불안해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삼성전기입니다. 각종 전자제품 제조 그리고 판매 업체로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칩 부품 이런 쪽에 세계 인류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인데 지난해 말은 4만 원 중반대 시작했었고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6월 말에 11만 원 고점까지 도달을 했었었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라고 부르는데 이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제품에 쓰이는 콘덴서의 한 종류인 이 MLCC는 휴대폰,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필수 부품이에요. 세라믹과 금속판을 여러 감 쌓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므로 타 업체에서 쉽게 경쟁 업체로 들 수가 없는 제품이고 최근 스마트폰의 고사양화 그리고 자동차의 스마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세대 이동통신 진입 그리고 자동차 시장의 성장으로 이 MLCC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고 있고 이 외에도 향후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의 듀얼 카메라가 장착됨에 따라 이 삼성전기 쪽의 카메라 모듈 쪽 이쪽 사업부에 대한 이익 확대도 예상되는 만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평가 실적주를 매매하시는 문상준 팀장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할 텐데요. 지금까지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유안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어제 종가 기준에서 하락 전환이 된 상태지만 큰 낙폭은 아니고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가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 또 오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또 ECB 회의 결과 내용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